밤 11시, 12시, 새벽 1시 천장 무늬만 새고 계신가요?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을 못 이룬 밤들. 아침이 되면 온몸이 무겁고 낮 동안 피곤함에 시달리죠. 혹시 이런 밤이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그 찌뿌둥한 기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몸의 숙면 조절 장치가 고장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왜 지금은 밤이 오는 게 두렵기까지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뇌과학을 연구해온 김민준입니다. 특히 수면과 노화의 비밀을 파헤치며 잠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해왔죠. 사실 저도 여러분처럼 잠 못 드는 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연구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제 몸의 리듬이 완전히 엉망이 됐을 때였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낮에는 머리가 멍했어요. 집중력은 떨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매일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약이나 비싼 기구 없이 내 몸이 가진 힘으로 잠을 되찾고 싶다고요. 제 연구 지식과 경험을 모두 모아서 몸이 스스로 잠들고 싶어지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제 몸은 다시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 낮에 느껴지는 가벼운 에너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죠. 오늘은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맞이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수면의 팁 몇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잠과 다시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잠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되찾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침대에 누웠을 때 스르륵 잠드는 그 기분 다시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잠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이에요. 잠을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를 집에 초대하듯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거죠. 사실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건 덜어내요. 마치 책상을 정리하듯 머릿속도 깔끔해지는 거죠. 또 몸은 세포를 새롭게 만들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기억력이 흐려지고 기분도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떨어져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쉽죠. 특히 우리 나이대에선 잠이 더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잠이 그 회복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을 잘 못 자면 하루가 무겁고 삶의 즐거움도 줄어든다고요. 반대로 잠을 잘 자면 아침이 새롭고 하루가 가벼워진다고 하셨죠. 저도 그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잠을 되찾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나 기구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달콤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방법을 찾기까지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어떤 날은 잠을 억지로 자려고 애쓰다 더 피곤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씩 몸의 신호를 알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준비됐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잠을 기다리는 여유로운 마음이에요. 잠을 자야 한다는 부담 대신 잠이 오고 쉽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며 친구를 기다리듯 말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비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잠과 친구가 되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봅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조명이 켜져 있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놓지 못하죠. 이런 인공적인 빛, 특히 블루라이트라고 불리는 푸른 빛은 우리 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요.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잠을 부르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잠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신호 같은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꿀잠 스위치가 켜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잠을 부르는 첫 번째 비법을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내 몸에 잃어버린 리듬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정말 정교한 생체 시계가 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할지, 언제 배고픔을 느끼고 언제 에너지를 써야 할지 모든 걸 조율하죠. 그런데 이 지휘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호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빛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은 해가 뜨면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쉬는 리듬에 맞춰 살아왔어요. 우리 뇌는 그 리듬을 깊이 기억하고 있죠.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이른이 넘으신 분으로 은퇴 후 취미로 정밀한 공예 작업을 즐기셨어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밝은 LED 조명 아래서 작업하시다 보니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밤에 자주 깨시는 바람에 아침엔 늘 피곤하셨죠. 이유를 찾아보니 밤 시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된 탓이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죠. 저희 집 어르신도 저녁에 TV를 오래 보시면 잠이 얕아지시더라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방법들로 빛의 마법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에 조명 다이어트를 해보는 거예요. 잠들기 2~3시간 전부터 집 안조명을 서서히 낮추는 겁니다. 거실에 환한 형광등 대신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은은한 스탠드 조명을 켜보세요. 마치 해가 지는 저녁녘처럼 몸이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조명을 조금만 어둡게 해도 멜라토닌이 더 잘 나온다는 걸 연구로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따뜻한 조명은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선 저녁 8시쯤 되면 큰 등을 끄고 작은 테이블 램프만 켜놓거든요. 처음엔 좀 어두운가 싶었는데 하다 보니 저녁 시간이 더 차분해졌어요. 어르신들께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훨씬 더 편안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몸의 리듬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휴식을 실천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같은 화면은 잠들기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는 끄는 게 좋아요. 작은 화면이라도 얼굴 가까이에서 보면 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우는 신호를 보내니까요. 꼭 써야 한다면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나 야간 모드를 꼭 켜세요. 요즘 스마트폰은 이런 기능이 기본으로 있으니 설정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TV를 볼 때도 화면을 너무 밝게 하지 말고 소파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안 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엔 화면을 안 보기로 했죠. 대신 책을 읽거나 가족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스마트폰이 자꾸 손에 잡히려고 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아침에 햇빛 쬐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쬐어보세요. 베란다에서 차 한 잔 마시거나 창가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도 좋아요. 아침 햇빛은 밤새 나오던 멜라토닌을 멈추게 하고 우리 몸에 활기찬 하루가 시작됐다고 알리는 강력한 신호예요. 이 습관은 밤에 잠드는 시간을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죠. 박 선생님도 이 방법들을 따라 해보셨어요. 밤늦게 하던 작업을 저녁 일찍으로 바꾸고 작업실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밤 11시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도 훨씬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만큼이나 규칙성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건 지휘자에게 정확한 연주 시간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많은 분들이 평일에 부족했던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자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마치 주말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와 시차를 겪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이 선생님도 비슷한 문제를 겪으셨어요. 이 선생님은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시다 보니 어떤 날은 새벽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고 어떤 날은 저녁 일찍 잠들었다가 다음날 오후 늦게 일어나셨어요. 잠자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니까 낮엔 늘 멍하고 밤엔 잠들기 힘들었죠. 그럼 생체 시계를 다시 똑딱거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상 시간의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매일 아침 주말까지 포함해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잠드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생체 시계를 맞추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설령 밤에 잠을 조금 설쳤더라도 정해진 시간엔 일어나는 연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나만의 잠자리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일정한 순서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한 다음 허브티 한 잔을 마시고 조용한 조명 아래서 책을 15분 읽는 식이죠. 이런 반복적인 행동은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은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낮에 너무 졸리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짧은 파워 낮잠은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자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알람을 맞춰두고 잠깐 눈을 붙이는 뇌 휴식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열흘만 해보자고 마음먹고 꾸준히 하셨죠. 그러자 밤 10시 반쯤이면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지금은 알람 없이도 비슷한 시간에 눈을 뜨고 낮 동안 피로감도 훨씬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진 리듬을 존중하는 겁니다. 빛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약 없이도 잠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생체 시계를 맞췄으니 이번엔 잠을 솔솔 부르는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 볼게요. 침실을 진짜 꿀잠 충전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잠이 잘 오게 하려면 우리 몸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생활 습관도 잘 다듬어야 해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잠의 질을 확 바꿀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침실을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해요. 혹시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시나요? 아니면 간식을 먹거나 내일 할 일을 고민하시나요? 이런 습관들은 사실 잠을 방해하는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침실, 특히 침대는 잠을 자거나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용도 외에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야 뇌가 침대에 누우면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확실히 인지하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김 선생님이 계셨어요. 60이 넘으신 분인데 침대에서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곤 했죠. 그러다 보니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벽에 자주 깨셨어요. 그래서 침대에선 잠만 자는 습관을 들려보자고 제안드렸어요. 처음엔 TV를 거실로 옮기는 게 어색했지만 며칠 해보니 침대에 눕자마자 졸음이 오는 걸 느끼셨대요. 그럼 침실을 편안한 잠자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침실 온도를 잘 맞춰야 해요.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이 더 잘 와요.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딱 좋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면 방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포근한 잠옷이나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저희 집 어르신은 겨울에 얇은 이불 여러 장을 겹쳐 쓰시는데 덕분에 온도 조절이 훨씬 편하시대요. 다음은 빛과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거예요. 작은 불빛이나 소음도 우리가 모르게 잠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밤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나 전자기기에 깜빡이는 불빛 이런 것들이 은근히 방해가 되죠.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작은 불빛은 테이프로 가려보세요. 소음이 문제라면 귀마개를 써보시거나 잔잔한 백색 소음을 틀어보는 것도 좋아요. 파도, 소리나 빗소리 같은 소리가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저도 한때 이웃집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백색 소음기를 써보니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또 침실은 늘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수선한 방은 마음도 어지럽게 만들죠.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 잠을 부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트리스나 베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너무 오래돼서 푹 꺼졌거나 불편하진 않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베개는 목과 어깨가 편안하고 숨쉬기 편한 높이로 골라야 해요.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달래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퍼즐 조각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잠의 질을 좌우하거든요. 먼저 저녁 식사는 일찍, 그리고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밥을 다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몸이 소화하느라 바빠서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야식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죽이나 채소 위주의 반찬으로 가볍게 드셔보세요. 다음은 카페인과 알코올을 주의하는 겁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건 뇌를 깨우는 강한 자극제예요. 특히 나이 들수록 카페인을 몸에서 없애는 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오후 2시나 3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 오후에 커피를 마셨다가 밤에 뒤척인 적이 있어서 요즘은 점심때까지만 마셔요. 또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알코올은 잠드는 건 잠시 도울지 몰라도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깨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수분 섭취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물은 하루 종일 충분히 마셔야 하지만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잖아요. 저희 집 어르신은 저녁 8시 이후엔 물 대신 소량의 허브티로 갈증을 달래시는데 이게 꽤 효과적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걱정 보따리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이나 내일 할 일을 곱씹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이 달아나죠. 그래서 저녁에 따로 걱정 시간을 정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저녁 식사 후 15분 정도 노트에 마음속 걱정거리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병원 예약이 걱정된다거나 자녀 일로 마음이 무겁다거나 그런 것들을 써놓고 잠자리에 들 땐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이 걱정들은 노트에 맡겼으니 내일 다시 생각하자라고요. 또 잠들기 전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5분 정도 해보세요. 복잡한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도 이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명상이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잠들기 전 마음을 정리하는데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침실이 정말 꿀잠 충전소로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김 선생님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치우고 저녁 식사를 가볍게 바꾼 뒤 심호흡을 시작하셨죠. 한 달쯤 지나니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게 훨씬 상쾌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침실과 습관이 잠을 부르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빛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침실 환경과 습관까지 점검해 봤는데요. 이 모든 게 하나로 모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비밀은
이제 곧 여러분께 펼쳐질 마지막 이야기에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잠을 되찾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어요.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의 밤을 바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실에서 진짜 꿀잠 혁명을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잠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 선물을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죠.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힘이 살아있어요. 사실 잠을 잘 자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잠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정성껏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저절로 싹이 트는 것처럼요.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스르륵 찾아오는 친구 같은 존재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그 친구를 다시 불러들이는 따뜻한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면서 나이 탓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래 잠이 적은 체질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신 적은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연구에 치여 밤늦게까지 일하고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잠을 잃어버렸죠.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고 낮엔 늘 피곤해 절어 있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잠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요.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제 삶을 하나씩 바꿔갔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저녁에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부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해보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밤에 눈이 스르륵 감기고 아침엔 한결가볍게 일어나는 기분, 그 상쾌함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분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여러 방법들을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그러니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화면 보는 시간을 줄여본다거나 아침에 햇빛을 쬐면서 하루를 시작해본다거나요. 아니면 침대에서 잠만 자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겠죠. 뭐든 여러분에게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면 충분해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저를 찾아왔던 한 어르신은 처음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끄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한 가지를 일주일 했을 뿐인데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명을 바꾸고 저녁 식사를 가볍게 바꾸셨죠. 2달쯤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지셨대요.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잠을 잘 자니까 하루가 달라졌어요. 세상이 더 밝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잠은 우리 몸을 재충전하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잠을 잘 자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한결 부드러워져요. 심지어 몸 여기저기 아프던 것도 덜 느껴지죠. 나이 들수록 이런 잠에 힘이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단순히 잠 잘 자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을 통해 삶에 즐거움을 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밤에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는 그 기분이 하루를 얼마나 빛나게 만드는지 저는 잘 알거든요. 여러분도 그 기쁨을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때예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하나 작은 변화를 약속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멀리 두거나 조명을 은은하게 바꾸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 심호흡 몇 번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을 꿀잠으로 이끄는 길이 될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오는 게 기다려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설레는 날이 올 겁니다. 잠 못 드는 밤과 작별할 시간이에요.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힘이 아직도 살아있답니다. 그 힘을 깨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실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 보세요. 침대에 누웠을 때 스르륵 잠드는 그 달콤한 기분 다시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정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밤이 바로 꿀잠 혁명의 시작입니다. 침실 문을 열고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아직 못 누르신 분들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릴게요. 함께 더 좋은 밤을 만들어가요.